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천승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승희 원장입니다. 이 무릎 관절염의 주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무릎 관절염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서 체중이 실리는 이제 무릎 내측, 외측보다는 내측을 보통 아파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쪽을 많이 아파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혹은 이제 계단을 오를 때도 불편하지만 내릴 때 조금 더 아픈 게 큰 특징이고요. 그래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힘들어하고 양반다리 자세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네. 무릎이 이제 뻣뻣해지고 붓고 물이 차가지고 물도 몇 번 뽑았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열감이 느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무릎 같은 경우는 연골이 이제 감싸고 있는데요. 연골 조각이 이제 벗겨지면서 움직일 때마다 그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리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무릎 사이가 점차 벌어지면서 O자형 다리로 이제 휘고 네. 틀어지는 느낌이 드시고 실제로도 틀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고 해도 또 활동이 또 좀 많거나 등산 같은 거 갔다 오거나 운동을 조금만 하면 또 아파지고 또 쉬면은 조금 덜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도 한쪽 무릎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점점 비대칭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같이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이제 궂은 날씨나 추운 날씨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점차 쉴 때나 밤에도 아파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참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이 무릎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기본 엑스레이를 찍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무릎에서 이제 관절염이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얘기를 듣게 되시는데요. 네.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연골이랑 연골판이라고 원래 저 무릎 위에 뼈랑 아래 뼈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점차 마모되면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인과 악화 요인을 간단하게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계단이나 등산, 뭐 점프, 요새는 이제 워낙 테니스, 골프 이제 워낙 스포츠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네. 과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체중 자체가 이제 좀 과체중이거나 과부하가 되면서 그렇게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이제 여성인분들이 남성보다는 조금 관절염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호르몬 영향도 받게 되는데 네.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절염의 이제 발생률이 높다고 논문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악화 요인으로는 이제 결국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골판이 마모되면서 손상되고, 네. 그러면서 내측 측부인대 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측부인대가 빳빳하게 정상 무릎은 받쳐주는데 그 연골판이 안쪽으로 밀려나면서 이완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O자형 다리로 각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의 진행 단계와 또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도 이제 어깨나 뭐 허리랑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쵸. 첫 번째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들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한 1, 2주 가까이를 해봤는데도 호전이 크지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거나 비슷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밀검사는 MRI를 한번 검사를 해봐서 네. 자가 연골 보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 침습 수술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보게 되는데요. 네. 자가 연골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프롤로 증식 치료와 그다음에 내시경 자가 연골 재생술이라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자가 연골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골, 본인의 자가 연골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인공 관절 같은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지가 않고 최대한 본인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네요. 부담이 훨씬 적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3기의 거의 말기나 아니면 4기인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이 프롤로 증식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프롤로 증식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하다가 무릎이 아픈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요. 무릎 안쪽에 이제 관절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초음파를 보면서 좀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겉에 보이는 피부 안쪽에 있는 무릎 관절 틈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초음파 영상 장치를 보면서 제일 아픈 부분이 어디 부분이었는지 미리 이제 신체 검사랑 히스토리를 듣고 나서 그쪽에 타겟으로 해가지고 주사를 놓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저렇게 주사를 놓게 되면은 전후 차이로 봤을 때 무릎의 관절 쪽에 이제 증식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되는 치료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그 남성 64세셨고요. 이제 오래 서거나 이제 걸으면서 심해진 이제 내측, 무릎의 내측 통증으로 오셨고요. 네네. 계단을 오를 때도 아프고 내릴 때는 더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꾸준하게 보존적인 치료들을 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이제 정밀검사인 MRI를 통해서 치료 전에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에 뼈랑 아래 뼈의 연골판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네. 무릎 내측 인대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맞아요. 보이고요. 보이네요. 그다음 아래쪽 뼈에 이제 하얗게 골 부종까지 된 소견이 이제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연골이 좀 많이 괜찮은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제 프롤로 증식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경과를 보기로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프롤로 증식 치료 후에 이제 MRI를 확인했을 때 아래쪽에 뼈가 하얗게 되어 있는 골 부종도 회복이 되었고 그렇네요. 무릎 내측 측부인대도 늘어나 있던 게 조금 더 빳빳하게 좋아진 소견으로 잘 치료됐던 사례입니다. 네, 너무나 다행입니다. 두 번째 분은 여성분이시고 62세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이제 에어로빅도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를 되게 잘하셨던 분이신데 네. 이제 폐경 이후에 좀 증상이 심해져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가볍게 다친 뒤에 미세 외상 후에 발생한 내측의 무릎 통증으로 오셨고 네. 부기와 압통으로 이제 꾸준한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무릎이 안쪽이 많이 붓고 열감도 있었고 압통이 심해졌었고 쉴 때는 안 아팠었는데 어느 순간 쉴 때도 아파져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아이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고요. 이제 왼쪽에 MRI 치료 전에 보시면 내측 측부인대가 이제 늘어나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연골이 막 많이 벗겨지거나 연골판이 많이 이제 늘어나 있거나 이제 빠졌거나 마모가 돼서 없어진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프롤로 증식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증식 치료 후에 이제 오른쪽 파란색으로 점선 표시된 걸 보시면 이제 늘어나 있던 인대가 어느 정도 빳빳해지면서 회복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원장님, 그런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잡나요? 지금 요새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이제 프롤로 증식 치료는 완전 정통 프롤로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요? 정통 프롤로 치료는 원래 이제 미국의 해켓 박사가 이제 저희 나라에 사사를 한 건데 네. 원래는 2주 간격으로 이제 8번에서 10번 정도로 해야 됩니다. 네, 꽤 많이 예. 받아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거의 한 16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월 뒤에 원래 재평가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 네. 원래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통 프롤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농도의 이제 삼투압 용액이 프롤로 증식 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약간 몸살 감기 앓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심해합니다. 그럴 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네. 이제 약간 변형된 이제 프롤로 증식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농도를 살짝 낮춥니다. 네. 대신에 이제 2주 간격으로 하는 건 이제 동일하게 하고요. 보통 4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맞았을 때 효과가 이제 좋아지실 분들은 딱 좋아진다는 그 느낌이 보여요. 선순환으로 가고요. 네.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까지 맞아도 안 좋아지실 분들은 정밀 검사를 한번 검사한 걸 다시 체크를 해보거나 네.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뭔가 좀 캐치하지 못했던 게 네. 있거나 그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치료 간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프롤로 증식 치료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초음파 유도하에 안전하게 시행하고요. 네. 관절을 보면서 손상된 부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극 용액인 프롤로 증식 용액을 약물을 주사 투여하게 됩니다. 관절 내에 염증이 있는 것을 가라앉히고 치료와 동시에 즉각적인 통증 개선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롤로 증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볼 수 있는 기수가
1기, 2기, 3기가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실 4기에서도 이제 인공관절을 꼭 이제 겨울에 하고 싶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있죠. 여름에는 좀 네. 이제 덥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최대한 그 개월 수를 늘리면서 4기인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먼저 이제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미루거나 약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도와주는 효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자신의 무릎을 이제 튼튼하게 관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치료 시간은 환자분만 준비가 된다면 10분 내로 짧게 진행할 수 있고 네.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4회 정도 당일 치료하고 바로 귀가하게 됩니다. 너무 좋네요. 이게 제일 좋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소마차에 치료를 하게 되고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등 내과 질환이 있을 시에도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또 다른 자가연골 보존 치료죠.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 어떤 원리로 관절염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 연골이 이제 벗겨진 경우에 이제 내시경적 이제 자가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10원 정도 사이즈 크기 정도의 연골이 만약에 파열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그 연골 주변에 깨끗하게 바그닥거리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뼈가 노출이 되는데 그 뼈에서 노출된 부위에서는 한 2, 3mm 간격으로 이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골수가 이제 새어 흘러나오고요. 골수가 흘러나온 그 뒤에다가 거기다 콜라겐을 도포해가지고 섬유성 연골을 초자 연골로 재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은 활액막이라고 이제 연골이나 무릎 외적으로 연부 조직들이 또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을 하면은 끝나게 되고 네.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요. 네. 보통 재생 기간은 1년 정도를 잡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되고요. 검사인 MRI를 통해서 이제 연골이 벗겨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다 연골이 살아있는 경우인데 이제 연골이 벗겨진 경우가 이제 MRI상 저렇게 발견이 되고 연골판도 손상이 돼 있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저렇게 1cm 미만으로 구멍만 살짝 뚫어서 네. 이제 내시경 카메라로 보고 한쪽에는 이제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 기구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연골판을 저렇게 다듬고 구멍을 뚫게 됩니다. 저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제 골수 세포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저기다 이제 콜라겐을 도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자 연골로 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1년 뒤에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한번 체크하거든요. 네. 그때 연골이 다 자라난 거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 최소 절개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봤을 때 연골파 손상이 이제 다시 초자 연골로 이제 재생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받고 나아졌던 사례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58세셨고, 예, 이분은 이제 젊어서부터 급식실에서 이제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하는 아이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네. 했던 분이십니다. 네. 무릎 안쪽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오셨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셨었고요. 그 정도면 꽤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는 연골이 벗겨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꾸준한 이제 보존적인 치료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돼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치료보다는 이제 10원 사이즈 정도의 연골이 벗겨진 게 MRI상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을 시행하였고요. 네. 이제 치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연골판이 벗겨져서 뼈가 노출된 게 확인이 되었고 네. 그래서 저기다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콜라겐을 도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확인하면은 다시 관절경을 보았을 때 저쪽이 이제 관절면이 다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여성 61세셨고요. 네. 이분 이제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분 이제 고혈압 당뇨가 있었던 특징이 있으시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반복되고 그때 주사 맞을 때나 보존적 치료할 때 잠깐 뭐 이때만 안 아프다고 해서 이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밀 검사에 이제 MRI를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이제 많이 벗겨지진 않았고 한 10원 정도 사이즈 정도로 벗겨진 게 확인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 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뼈가 노출이 된 상태고요. 저 상태에서 이제 구멍을 이제 2, 3mm 간격으로 뚫어서
골수세포가 나오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콜라겐을 도포를 해가지고 치료를 마쳤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자가연골 재생술 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내시경을 봤을 때 회복된 관절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사례들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의 특징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인공관절을 하기 전 단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절개 없이 내시경 구멍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네.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면 유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수술 시간으로 끝나게 네, 됩니다. 비교적 굉장히 짧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박 3일 정도 입원 기간도 짧고 재활도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생되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술 후에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어떤지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섬유성 연골이 아닌 초자연골로 재생을 유도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본인의 연골과 그다음에 관절을 유지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더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최소 침습 수술 치료인 인공관절 반치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치료법이죠? 보존 치료, 프롤로 치료,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까지는 어찌됐건 연골이 이제 10원 사이즈 네. 정도 미만일 때까지 해볼 수 있는 좋은 치료인데요.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까지 간 경우에는 그 사이즈를 이미 넘어선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릎 전체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내측 관절염 4기인 경우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치환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구나. 네, 네. 그래서 반치환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인공관절처럼 수명이 20년에서 30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요. 네. 전치환술은 이제 십자인대를 못 남기거든요. 전체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외측, 이제 연골판 다 제거를 하고 전체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 인공관절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를 살립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고유 감각이 그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걷다가 방향 전환을 하거나 이런 고유 수용 감각을 다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최소 침습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릎 안쪽에 통증이 심했을 때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정상 연골이랑 연골판 같은 경우 저렇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전후 십자인대, 내외측 측부인대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요. 네.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도 많이 크고요. 많이 벗겨져서 연골도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한 4기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연골이랑 연골판, 자라난 뼈들을 제거하고 수술 전에 본인한테 맞는 그 사이즈를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안쪽에다가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피부 봉합을 하고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서 치료 전후를 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 4기였던 이제 무릎 상태가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다시 깨끗하게 돌아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치료 원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 치료 사례들 있을까요? 첫 번째 환자분이시고요. 71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도 젊었을 때 한 50세 초반쯤에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요? 한 20년 가까이 잘 쓰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활동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레이이긴 하지만 안쪽에 위에 뼈랑 아래 뼈랑 붙어 있는 이제 관절염 4기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협소된 이제 관절 틈과 그다음에 내반 변형, 이제 쉽게 얘기해서 O자 다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맨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 하얗게 덮여 있어야 될 연골 공간이 전층이 다 파열된 상태로 이제 없는 상태고요. 네.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원래 연골판이라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다 마모돼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붙어 있네요, 아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제 마치 맷돌 갈리는 것처럼 아픈 상태로 네. 붓고 이러면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이었던 게 그래도 십자인대에서 바깥쪽까지는 다 괜찮았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수술 후에는 이제 연골 간격도 회복을 했고 정렬도 O자형 다리도 회복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은 여성 60세셨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더 악화가 빨리 됐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 예, 폐경 이후에 이제 더 심해졌던 케이스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이긴 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뼈랑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다 붙어가지고 맷돌처럼 이제 붙어 있는 상태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 안쪽에도 뼈가 골극이 자란 골경화 상태도 보이는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거 다 호전도 없었고 프롤로 주사 치료 이런 거에도 호전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4기로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해야 되는 사례이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연골 간격이 회복되었고 정렬도 회복돼서 좋게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특징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특징은 내측부의 퇴행성 관절염 말기 4기인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하반신 마취만 해가지고 최소 절개로 해서 골 손실이 적어서 출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필요가 없다는 이제 큰 장점이 있고요. 전신 마취가 아니네요. 네, 하반신 네. 마취만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전체 인공관절을 한 경우에는 무릎을 꺾는 재활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하지만 인공관절 반치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1, 2주면은 바로 회복이 되고 양반다리도 다 네.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목발이나 워커 같은 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좋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인대를 살리기 때문에 고유 수용 감각을 다 살리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기구들이 다 내구성이 좋아져가지고 20년에서 30년 이상 잘 사용하면서 반영구적인 치료법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쪼그리고 양반다리도 다 가능하고 스포츠 활동도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치료 사례 있을까요? 네, 치료 사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셨고요. 네. 이제 폐경 이후에 심해졌던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보시면 이제 내측에 이제 뼈랑 위에 뼈랑 아래 뼈가 다 붙어서 관절 간격의 소실, 그다음에 내반 변형,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만 봐도 아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존 치료, 그다음에 프롤로 치료, 그다음 내시경 자가 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셨고요. 네. 부분 인공관절을 그래도 다행히 십자인대부터 바깥쪽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부분 인공관절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부분 인공관절 시행 후에는 연골 간격도 회복을 했고 O자형 다리도 회복을 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도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통증이 좀 생긴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좋은 건가요? 너무 과격하게 오늘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1시간, 2시간 막 땀을 막 흠뻑 젖고 막 이런 정도까지 안 해도 되고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땀만 송글송글 며칠 정도만 꾸준하게 해도 근력 운동은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천승희 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염의 단계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